일상에서 인생을 캐다 마이너스 최강소 홍반장. 서반장. 진반장입니다. 네, 저희가 2025년 한 해에 참 많은 여행지들을 같이 다니면서 서로 여행 메이트로 재발견하고 또 더 많이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2026년에도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하거나 또 어딘가를 함께 많이 다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6년도에 각자 가고 싶은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홍반장, 서반장 작년에 되게 다양한 곳을 함께 많이 다녔는데 갔던 곳 중에 가장 인상 깊었거나 뭐 좋았던 곳 어떤 곳이 있을까요? 물론 뭐 해외여행 다녔던 곳들은 다 재밌었고 또 특히나 우리가 앞에서 마이너스 탐사대에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되게 즐겁게 잘 보냈었는데 지금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캠핑이 생각나. 어쩌다 보니 일주일 동안 야영을 하게 됐죠. 추위에 벌벌벌벌 떨면서 있었는데 그때 약간 자연 속에 우리밖에 없는 이런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조용하고 새소리 들리는 곳에서 좀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만약 북적북적했으면은 그렇게 기억에 남진 않았을 것 같아. 그랬으면 한 2박 3일 만에 집에 왔겠지. 사실 서반장 되게 시티걸이어가지고 맞아. 캠핑을 말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을 섞어가지고 더 있다 갈래를 딱 던졌던 건데 뭐 더 있다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솔직히 조금 의외였긴 해. 이러나 저러나 어디 가서 같이 일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이너피스라도 챙기자. 나도 캠핑 뭐 좋다 하면서 뭐 여러 군데 다니긴 했지만 그 일주일 통으로 길게 있었던 적은 나도 처음이긴 했어가지고 그러니까 매번 텐트를 피칭하고 뭐 타프를 피칭한 다음에 그거를 철수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맞아. 그 아까움이 좀 덜해서 좀 더 기억에 남는 듯 하기도 했고 나도 마찬가지로 해외여행은 워낙에 또 좋고 돈을 또 많이 쓰니까 안 좋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거를 한번 꼽아보자면 나는 이번에 물론 촬영으로 우리가 많이 다니긴 한 거지만 유난히 박람회 촬영이 많았거든. 뭐 푸드위크도 있었고 뭐 스타트업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요새 또 AI가 또 화두니까 AI 관련된 뭐 그런 과학 박람회 뭐 이런 것들도 작년에 많이 갔었는데 그 박람회가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용물 뭐 숙지하고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지만 상품이나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들어오진 않았거든. 근데 요번에는 뭐 촬영하면서도 저거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인지가 또 되기도 하고 뭐 푸드위크 같은 경우에는 가서 시식도 중간중간 짬짬이 해보기도 엄청 뭘 하고 많이 사오셨던데.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그 푸드위크 때는 한쪽에 섹션이 또 주류 관련된 것도 있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사가지고 한번 마셔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셀렉해가지고 또 사보고 뭐 그런 재미들도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연말 파티할 때 많이 마셨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뭐 여행뿐만이 아니라 이런 박람회 같은 거 다니는 것도 참 사람으로 하여금 좀 되게 뭔가를 채우는 데에 분명히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핸드메이드 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가서 뭐 그냥 뭐 백화점에 쇼핑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 뭔가 일상에서 보기 힘든 물건들이 많잖아. 좀 새로운 발명품이라든지 새로운 제품 같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거 보는 약간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박람회라는 것 자체가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소로서 굉장히 좋긴 하더라고. 그래서 요새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 내지는 또 이후의 미래의 기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박람회를 준비했겠구나라는 게 보이니까 내 스스로도 인사이트가 생기고 또 우리가 어떤 촬영이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좀 많이 얻어갔다고 할까? 그러니까 뭐 촬영 박람회가 아니고 완전히 우리랑 장르가 완전히 다른 건데도 그런 인사이트를 나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그게 나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 그런 거 가보면 좋지 않을까? CES 돈 내면 다 갈 수 있나? 그 초대받는 사람만 갈 수 있나? 오빠는 장비 완전 덕후니까 그런 거 가면 진짜 재밌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뭐 촬영과 관련된 박람회도 있긴 있거든. 그런 촬영 장비 박람회. 뭐 카메라 브랜드나 기술의 집합소니까 다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긴 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막 돌아다니듯이. 난 그런 거 약간 장비 덕후 기질이 좀 있긴 있으니까. 나는 작년에 갔던 곳 생각하면 뭐 일로 되게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사실 그냥 여행으로 갔던 곳 중에서는 같이 칭따오 갔던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다 못 갈 뻔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가게 돼서 그래서 더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진짜 이번에는 한 번 갔다 온 곳이라고 막 여행지 관광지 다 패스하고 진짜 맛집만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진짜 맛집도 많이 가고 그리고 되게 로컬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느꼈던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4명이서 딱 이렇게 완전체로 여행 메이트 갖춰서 가니까 음식도 되게 골고루 먹고 또 다시 한번 이 4명이 진짜 여행 메이트로 진짜 최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서 올해도 그렇게 넷이 같이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어디 가고 싶은지 아니면 올해 꼭 못 가더라도 여기 꼭 가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나눠볼까요? 다들 알지? 내가 제일 가고 싶은 곳. 해리포터. 근데 이제 일단 홍 반장이 해리포터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안 보면 안 데려가고 아. 그래서 봤잖아 우리 연말에. 보다 잤잖아. 1회밖에 안 봤잖아. 그래서 다 봤어. 아니야 홍 반장은 아주 큰 실수를 했어. 영화를 보다가 뭐랬지? 스네이프가 쟤네 부모님 죽인 거야? 라고 뭐 그랬지 않았어? 그런 말을 했었어. 스네이프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데려가야겠는데. 그러면 몇 편 남은 거야? 내가 1편을 봤으니까 5편 남은 건가? 아니 6편? 6개. 마지막 편이 2개. 파트 1, 2? 볼게. 뭐? 날 떼놓고 가지 마. 따라갈 거야. 하여튼 영국에 있는 해리포터 스튜디오로 진짜 가보고 싶어. 오사카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해리포터 쪽 갔었거든 몇 년 전에. 진짜 나 왜 반응 잘 안 하잖아. 리액션 잘 안 하는데 거기서 내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다녔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나 소리 지르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 촬영했던 공간이랑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기를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영국 해리포터 스튜디오는 아예 거기서 촬영을 한 거야? 실제로? 세트장도 있고 소품 실제 활용했던 게 약간 박물관처럼 전시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사카는 다 좋은데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해리포터가 자꾸 일본 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쿠죠 이러는데 그러니까 거길 가면은 그대로 영국 영어를 할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가서 보고 싶어. 재밌겠다. 안 그래도 언니랑 같이 가려고 영국 유학할 때 안 가고 남겨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귀국을 하게 돼서 너무 아쉬웠는데 올해 꼭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원래는 겨울에 한번 갈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여행 비용이 없어가지고 못 가게 됐지. 환율이 그러니까. 지금 근데 파운드 너무 비싸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모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긴 해. 그러면은 그 해리포터 외에도 혹시 영국 가면은 보고 싶은 거 있어? 몰라. 그냥 오로지 해리포터야? 아무것도 몰라. 일단 킹스 크로스 역도 가야 되고. 뭐 그건 해리포터 이제 관련이니까. 영국 유학파니까 영국에서 근데 유학했잖아. 가서 해리포터 그 연극 봐도 재밌겠다. 그 저주받은 아이? 그거 한국 제목 맞나? 맞아. 그것도 연극 하거든요. 근데 저 그것도 같이 보려고 아껴놨거든요. 제가 그건 대본으로 읽고 희곡집으로 읽고 그리고서는 연극은 안 봤어. 그것도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그 런던 가가지고 좀 좋았던 거 그런 거 한번 얘기해봐줘도 좋을 것 같아. 일단 연극이랑 뮤지컬을 되게 좀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앱이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좋은 연극 많은 거. 그리고 내셔널 시어터도 같이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청하면은 무대 백스테이지 투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밑에 그 굿즈샵 서점인데 굿즈 파는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뭐 셰익스피어 민트 이런 거 사오고 그 셰익스피어 희곡에서 죽는 방법 그걸로 그림 그려진 막 도표 사오고 이랬잖아요. 되게 귀여운 굿즈들 연극 관련된 굿즈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가보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우리 공통 관심사니까. 런던은 박물관 미술관이 다 공짜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가도 그냥 너무 바쁠 것 같아. 너무 좋은 전시가 많고
또 이집트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제가 다녔던 학교 바로 옆에 대형박물관에 가면은 미라랑 막 펠컨 미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미라가 아니라 뭐 고양이 미라, 뭐 다양한 것들 와 있는데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그 감아놓은 그 붕대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는 미라 그림처럼 이렇게 휙휙휙 감아놓은 게 아니라 엄청 정교하게 이렇게 겹쳐지게 그거 자체로 무늬를 만들면서 감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보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유럽을 내가 첫 여행지로 이탈리아를 한 11년 전에 갔었어. 첫 해외여행. 첫 해외여행. 엄청나네. 첫 해외여행 유럽이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 내가 딱 30 딱 되자마자 갔었으니까 20대 초반에만 갔어도 나는 문화 사대주의자가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막 다채로운 게 많고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문화 충격. 내가 왜 해외여행을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한 정도로 그때 그 유럽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좋고 나한테 영감을 좀 많이 주긴 했었거든. 그래서 난 그 영감을 한번 이번에도 세게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쿠알라룸푸르 가가지고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봤잖아.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인간이 만든 건축물에 그렇게 감흥이 없거든. 오히려 난 자연이나 이런 걸 딱 봤을 때 그런 풍경을 봤을 때 이야 진짜 이건 환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뭔가 건축물을 보고 그런 감정을 느꼈던 적은 잘 없단 말이야. 근데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딱 봤는데 이야 이건 뭐 외계인이 와서 지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뭔가 나한테 큰 감흥을 줬거든.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이렇게 지어진 건물을 보고도 이렇게 감흥이 큰데 대걸작이라고 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얼마나 더 대단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걸 꼭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그 건축의 위대함. 그러니까 꼭 봐야 돼요. 가우디는 진짜 천재입니다. 그리고 곧 그게 완공된다며. 그또 미뤄졌다던데. 계속 미뤄지긴 한다. 말이 계속 미뤄진대. 그러니까 26년에는 어쨌든 완공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공되기 전이더라도 한번 올해 정도는 가가지고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크게 있어. 그런 건축물로 내가 얼마나 큰 감흥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피렌체에 갔을 때 그 주변에 막 두오모 양식으로 막 성당들도 많고 그래서 그 분위기 자체도 너무 좋았거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도 또 옛날 건축 양식들이 온 도시에 막 퍼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직접 보면서 그냥 거리만 걸어도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서. 근데 나도 가보고 싶다. 난 유럽을 못 가봐가지고. 아 유럽 아직 안 가봤어요? 그 영국, 스페인이랑 영국 묶어서 가면 되겠네. 가깝나? 네네 가까워요. 저는 2019년도에 영국에서 스페인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비행기값 왕복 70파운드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렴하게 갔다 왔는데. 그럼 왕복 한 15만 원? 10만 원 안 되게? 요새 환율이면 한 10? 요새는 좀 10만 원 좀 많이 넘겠다. 아무튼 엄청 저렴하게 갔다 왔는데 그때 진짜 바르셀로나에서 가우디의 건축물들을 보고 너무 감탄하고 진짜 너무 천재인 것 같고 그냥 단순히 화려한 게 아니라 그 자연에 있는 자연물들을 이렇게 그 석재로 표현한 그런 거라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이거 꼭 같이 와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가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말고도 가우디가 만든 건축물들이 바르셀로나 곳곳에 있잖아요. 뭐 까사바트요, 해골의 집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그냥 요소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그것도 꼭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집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구엘공원 뭐 이런 데도 가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가고 싶은 이유가 그 지중해 음식이 맞아. 나는 내 입에 되게 잘 맞는 것 타파스. 같아. 안 맞는 음식. 안 맞는 음식이 잘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 지중해에서 나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들 그 신선함에서 오는 그런 인사이트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한번 먹고 끼니마다 와인 마시고 진짜 올리브유, 와인 다 맛있고 일단 그 타파스 조그만 디시들을 조금 여러 개 먹을 수 있으니까 언니도 좋아할 것 같아요. 언니 많이 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작게 저렴하게 그냥 뭐 1,000원짜리 이런 식으로 되게 조그맣게 많이 먹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좋고 날씨도 좋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때 영국에 있다가 이제 갔으니까 영국에서 계속 우중충하고 비 오고 이러다가 막 11월에 갔는데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스페인은 따뜻하고 되게 음식도
맛있고 이러니까 갑자기 저랑 같이 갔던 친구가 그때 영국 이제 유학 시작하고 좀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너무 밝아진 거예요. 아, 너 일조량이 부족해서 우울했나 보다. 그래서 아 맞아. 지중해는 진짜 맨날 화창하니까 이탈리아 갔을 때도 그게 좋았거든. 밀라노에 간 첫날 제외하고는 한 8, 9일 정도가 완전 다 화창했잖아. 행복하더라고 그냥.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아,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제가 또 재밌었던 게 쿠킹 클래스를 했거든요. 거기가 원래 카탈루냐 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좀 독립적인 언어도 있고 식문화도 좀 달라가지고 시장에 가서 시장 투어도 하고 그 막 음식도 배우고 이런 거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유럽 가야겠네 올해는. 돈 많이 벌어야겠다. 진 반장은 어디 가고 싶은데? 저는 사실 올해 이제 아프리카에 갈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갈 수 있는 이제 비행기들을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럽이 그래도 가까우니까 어디가 제일 싸나 봤는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가는 비행기 값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또 동티모르에서 친해진 제 룸메이트가 그 포르투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이랑 또 친해지면서 포르투갈 음식이나 언어 이런 거에 대해 또 알게 되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뭔가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일하는 중에 약간 시간을 뭐 일주일이라도 비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은 포르투갈 또 그리고 그 도시 디자인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그 전통 하얀 바탕에 파란 타일로 된 그런 걸 내가 좋아하는 색깔. 네, 도시 조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막 옛날 기차역에 가면은 그게 막 벽에 쫙 이렇게 붙어 있고. 근데 또 제가 고려 청자의 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도 근데 그 하얀색과 블루의 조합이 괜찮아서 한국적인 것과 유럽 그거에 믹스 매치로 이렇게 막 DC들 놓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날씨도 좋고 거기도 음식도 맛있고 하니까 포르투 가고 싶다 생각했어요. 기회 되면은 뭐 리스본 포르투 이렇게 좀 묶어서 가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얘기 나온 걸로 봐서는 포르투, 바르셀로나 갔다가 산세바스티안이나 빌바오 스페인의 북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가면은 동선이 딱 나올 것 같아. 뭐 한 달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 아니야? 일주일에 다 끊을 수 있죠. 한 달 가야지. 일주일 열흘 정도 시간이 맞으면은 딱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홍반장 서반장은 포르투인 히드로 아웃하면 돼요. 영국 아웃. 아, 근데 우리는 비용보다 시간이 문제야. 그쵸. 그래도 어떻게든 내서 꼭 갑시다. 또 다행히 신기하게 또 가고 싶은 데들이 근처에 몰려있네. 이럴 거면 근데 유럽에서 태어났어야 됐나? 아니 또 유럽에 어쩌다가야 재밌는 그치. 거지. 가고 싶고 그치. 일본 가고 싶었겠지. 그러면 외국 말고 국내에서는 또 여행 가고 싶은 데 있어? 두 사람은 좀 많이 다니긴 했잖아, 국내에. 저는 사실 겨울 캠핑을 너무 가고 싶거든요. 저는 눈 이렇게 하얗게 온 데서 캠핑하는 게 로망이어가지고 근데 그걸 아직 못 해봤단 말이에요. 홍반장도 요즘에 계속 그 얘기하던데. 지금 당장 겨울 캠핑 가고 싶은데 발이 다쳐가지고 약간 지금 아쉬워. 캠핑을 가서 저는 앉아있기만 하면 되긴 하지만 조금 말 나온 어렵지 김에 않을까. 가볼까? 근데 너무 춥던데 그때 우리 갔을 때도. 그러니까 국립공원 캠핑장은 보통 기름이나 가스 난방을 못하게 해서 국립공원 캠핑장은 진짜 혹한기 훈련하듯 가긴 해야 되거든. 그러면 조금 마일드한 곳으로. 그러니까 사설 캠핑장은 뭐 그런 거 할 수 있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난로 장비 같은 게 없다는 거. 그러면 이제 구매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글램핑? 글램핑이라도 괜찮으면 뭐 글램핑도 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글램핑 장비가 다 있는데. 재미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 아무튼 저는 지금 국내 어디든 약간 눈이 많이 온 곳에서 캠핑을 하고 싶다. 너무 1년 동안 37도, 38도 이런 데 살다가 와가지고 그렇겠다. 추운 데 가면 감기가 걸릴 수도 있겠지만 겨울을 만끽하고 싶어요.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인데 어쩌다 보니 직업적으로 열대의학을 하게 돼서 열대지방만 주구장창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한국의 겨울을 온전히 맛보고 싶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 우리나라 한국사를 굉장히 옛날부터 좋아했고 그런 역사 서적 같은 거 보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도시 전체가 뭔가 역사 테마파크 같은 그런 느낌을 내 굉장히 좋아해. 국내에서는 경주가 딱 그런 도시가 아닐까 싶은 거야. 작년에 에이펙 정상회담도 해서 나도 그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기도 했었거든. 내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 엄청 돌아다니긴 했는데 의외로 경주를 머물러 있던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냥 거쳐가는 정도로만 있었고. 불국사 이런 수학여행 안 갔어? 안 갔어. 그래? 제주도 사람들은 경주로 수학여행 안 가? 제주도 사람들은 보통 학교마다 다르긴 했지만 우리는 스키장을 갔고 수학여행을 어디 스키장? 저기 우주? 강원도 쪽이었어. 홍천 음. 그쪽으로 갔었고 다른 학교는 뭐 중국 뭐 일본 이렇게도 가가지고 경주를 안 가는구나. 그래서 경주 불국사를 아마 내가 옛날에 가긴 했을 거야. 막 초등학교 때.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 첨성대? 첨성대도 잘 못 봤어. 직접 보진 못했어. 잘. 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경주를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역사 테마 도시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갑자기 진주 냉면 먹고 싶다. 진주 너무 딴소리 하냐 이건. 아니 그쪽 지방을 이렇게 내려가는 쪽 생각하다 보니까 묶어서 가도 좋긴 하지. 그럴 것 같으면 뭐 포항도 가고 뭐 창원도 가고. 아무튼 그 경주가 나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경주는 한번 가보고 싶다. 나는 뭐 지역은 아니지만 나는 그 한국 민속촌 전에도 한번 가고 싶다고 얘기했다가 기회가 없어서 못 갔는데 배우들이 나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그거 한번 실제로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한국 민속촌을 어릴 때 소풍으로 잠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고 뭐 영화 촬영하러 갔을 때 가가지고 거기 그냥 한 군데 박혀 있기만 해갖고 거의 보질 못했더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몇 번 가긴 했는데 그래서 한국 민속촌에 좀 가서 좀 여기저기 구석구석 돌아다녀 보고 싶어. 한복 입고 가야지. 나는 한국민속촌은 옛날에 한번 가봤었던 것 같아. 그때가 아마 수학여행이었나? 국토순례라고 하잖아. 뭐 보이스카우트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제주도는 국토순례를 못 하잖아. 섬이니까. 제주순례. 그러니까 국토순례 명목으로 수학여행처럼 그 관광버스 타고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됐었어. 그때 아마 갔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허준이라는 드라마 막 전국적으로 엄청났잖아 열기가. 그 마지막 회를 그 한국 민속촌에서 찍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한국 민속촌에 관광을 또 간 거야. 정광렬 선생님 봤어? 보긴 했어. 멀리서 먼발치서. 그래서 우리가 막 마지막 회 이제 다음 주 마지막 회인데 마지막 회를 그때 찍고 있었거든. 너무 기대된다고.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이 또 드라마에 다음 주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린 마음에 굉장히 흥분되는 요소였어. 재밌었겠다. 민속촌에서 뭘 받고 이런 거 전혀 기억 안 나고 허준만 기억. 허준만 기억. 아 그때 허준은 최고였지. 그치. 그 해 한의대 지원이 그렇게 넘쳐났던 거. 지금까지는 여행지 위주로 우리가 얘기를 해봤으면 뭔가 함께 보는 콘텐츠 쪽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혹시 그런 거를 우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어? 나는 홍반장이랑은 한번 해봤는데 아직 진반장까지 데리고 못 가봐가지고 방탈출 해보고 싶어. 저번에 홍반장이랑 내 동생이랑 이제 다른 친구랑 넷이서 했었는데 홍반장이 아는 게 좀 쓸데없이 많잖아. 그러니까 너무 생각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좀 가볍게 풀어야 될 걸 자꾸 깊이 생각해서 너무 역사적 지식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건 이러니까 이 답이 이런 게 아닐까 막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출제자의 하는 의도를 거야. 파악을 못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때에는 이런 양식을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막 그랬어. 아니 이 방탈출을 풀러오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겠어? 그래갖고 뭔가 진반장은 또 어떤 스타일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가서 굉장히 재밌긴 했어. 그때 당시에 대탈출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도 있었잖아. 그것도 진반장이랑도 엄청 재밌게 봤거든. 그래서 저런 거 한번 가서 방탈출을 가면 저런 비슷한 경험 또는 감흥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가봐야겠다 했는데 마침 서반장 생일 기념으로 해가지고 같이 가봤는데 그때 되게 재밌긴 하더라고. 진짜 막 엄청 거대한 대문이 자동으로 쫙 열린다든지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었기도 하고 스토리 라인도 그래도 막 그렇게 허술하진 않아. 꽤 괜찮은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또 거기에 몰입하게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 이런 게 방탈출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큰 돈을 내면서까지 이런 것들을 체험하러 다니는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어. 요새는 되게 또 발전해서 장치들도 되게 좋고 잘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 있었던 것들은 좀 그렇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진짜 인기 많은 것들은 1년치 예약 다 차 있는 것도 오.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매번 예약을 해보려고 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있거든. 아, 예약 전쟁이더라. 평일도 힘들다며 예약 잡기가. 내가 그 네이버 시계까지 켜갖고 바로 눌렀는데 3번을 실패했어. 거의 이제는 재밌는 어트랙션 이런 느낌인 거구나. 그러면 그 방탈출 테마 중에 같이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 데려가 보고 싶은 건 있어. 내가 물론 했긴 했지만 국뽕을 차오를 수 있는 뭘까? 테마 이름이 꼬레아 오라야. 아, 되게 상위권에 있는 테마 중에 하나거든. 음.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서 한번 데려가 보고 싶기는 한데. 꼬레우라 하면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그게 좋긴 해. 나도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긴 해가지고. 우리 상해에서도 그 임시정부 가서 투획 기부도 하고 오고 그랬단 말이지. 재밌을 것 같네. 근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아, 고증이 제대로 됐을까? 아 진짜 아, 때려버려야 돼. 그러면. 놓고 갈래. 그냥 나랑 가요. 홍반장 데려가지 아니 말자. 고증까지 완벽하면은 더 뭔가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남는 게 더 크잖아. KBS 대하 드라마 보냐고. 제가 한국에 있으면 사실 같이 그냥 소소하게 전시회도 다니고 사실 전 저번에 잠깐 국립중앙박물관 짧게 갔던 것도 너무 좋았거든요. 최근 들어 계속 외국에 있으니까 같이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 못 가서 그 슬립 노모어 연극도 같이 못 보고 그랬잖아요. 뭐든지 소소하게 이렇게 문화 생활을 좀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휠체어를 마련할까? 밖에 야외 활동하기도 어려운데 이럴 때 딱 전시관, 박물관. 아! 독립기념관에 한번 가볼까? 좋지. 그런데 가면 근데 휠체어 대여 서비스 이런 거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 가보고 싶은 이유는? 독립기념관도 어렸을 때 가보고 성인이 돼서는 안 가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나도 안 가본 것 같아. 독립기념. 나는 그래도 한 3번 정도는 갔었던 것 같아. 갔다 오면 내가 약간 그런데 감정이입이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있고 뭔가 되게 감사한 마음?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 갔을 때도 서대문 형무소 우리 몇 번 촬영차도 가기도 했었고 갔긴 했잖아. 거기 문을 딱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모르게 세상이 바뀌는 듯한 느낌이. 근데 그런 공간은 거기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뭔가 맞아. 이상한 감정이 드는 게 있다?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 당시에 막 이렇게 사람들 가둬놓던 곳? 그 고문하고 이랬던 곳에 딱 그냥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되게 기분이 이상해. 그리고 그런 전시를 또 보고 이러면 더 이상해지지만 아무튼 약간 그런 공간에 정말 기운이 남아있나? 그러니까 뭔가 뭉클한 마음도 있고 되게 막 안타까움. 여기가 약간 찌릿한 그런 데 가면 그 실제로 투옥됐을 당시의 사진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 한 개인, 그러니까 물론 이들의 행동들은 되게 영웅적이고 뭔가 국가를 위한 대의이지만 그 대의에 감춰진 한 개인으로서의 모습이 좀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는 그게 정말 뭉클하고 조금 그냥 지금 막 말하면서도 뭔가 되게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그런 공간을 가면 느껴져. 그러니까 독립기념관도 그런 감정이 들게 만들더라고.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러 가볼까요? 그래, 방탈출부터 하고 꼬레아 오라를 부르면서 독립기념관으로. 방탈출 가기 전에 독립기념관에 가서 약간 좀 더 지식을 넣고 역사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꼬레아 오라를 해야. 아니야 바뀌어야 돼. 고증이 엉망일 수도 있잖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재밌게 즐긴 다음에 이제 그렇지. 공부를 하러 간다. 그 감정으로 꼬레아 오라 하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진반장이랑은 한번 가서 우와 이러면서 보긴 했는데 오케스트라 공연? 나는 그 오케스트라가 프로페셔널함의 정점? 그치. 그 공간에서 뭔가 활을 잘못 켠다든지 하나가 잘못 나가면은 그냥 바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가지고 음이 하나 틀림없이 쫙쫙쫙쫙 간다는 거. 그게 나는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뭔가 좀 극단적인 프로페셔널함을 추구하는 면도 있고 뭔가 음악을 골라서 듣는데도 프로그레시브하고 테크닉적인 음악들을 좀 많이 듣긴 했어. 뭐 예를 들어서 드림 시어터 같은 거기에 이제 밴드 멤버 5명이 음악적인 소양도 엄청난 데다가 테크닉도 완전히 절정인데다가 음악도 막 한 10분 20분씩 하는 그걸 딱 들으면 뭔가 시스테믹한 그런 감정이 많이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걸 딱 들으면서 뭔가 음악 자체의 재미도 있었지만 이 공간 안에서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합을 딱 맞춰서 완성된 음악으로 딱 연주가 된다는 거 그게 나는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오긴 하더라고. 궁금하기는 하다. 나는 지금까지 오케스트라 공연은 내 동생이 그냥 오케스트라 동아리여가지고 그냥 아마추어 공연만 보고 실제 프로 공연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같이 가요. 음. 저도 학생 때 오케스트라 볼 때는 그냥 멋있다 잘한다 그냥 별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인이 되고 나서 각자의 몫을 다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이게 또 조화롭게 다 정말 자기의 최고의 기량을 해서 모두가 이렇게 완벽한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낸다는 게 어렵다는 거를 느끼고 나서인지 오케스트라를 보는데 너무 전율? 쾌감이 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각자가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그게 다 모여서 너무 아름답게 들리고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나간다는 게 거기서 저는 엄청 쾌감을 느꼈어요.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한국처럼 착착 안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을 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공장 자동화 영상을 그렇게 많이 봤어요. 자동 굴러가는 거? 네, 컨베이어 제가 벨트? 뭔가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코팅 입히고 막 축축축축축축축 썰리고 줄 맞춰서 이렇게 착착착 가고 하나씩 포장 탁탁탁 되고 상자에 막 20개씩 탁탁 들어가고 이런 걸 보면은 약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었거든요. 그런 느낌. 오케스트라를 볼 때 맞아. 그 공장 자동화 영상을 볼 때 느낀 쾌감을 느끼면서 음악도 좋고 그래서 뭔가 이래서 어른들이 오케스트라를 보는 거였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거 같이 보러 가도 되겠다. 그 해리포터에서 영화를 틀어놓고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음악을 오케스트라가 실제로 연주하는 공연이 있거든. 이번에는 예매하는 거를 보기는 했는데 죽음의 성물 1편이어가지고 그냥 예매를 안 했어.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시리즈야? 아니 끝이 안 나니까. 아. 그래서 보면은 이를 보면 차라리 그냥 끝 결말까지 볼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예매가 어려워. 그렇겠지. 오케스트라 좋습니다. 네, 오늘은 2026년에 또 어떤 곳에 가서 재밌는 추억들을 만들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이 올해 꼭 가보고 싶으신 곳이나 아니면 갔는데 이곳 정말 좋았다. 마이너스 멤버들도 이곳에 꼭 한번 가보면 좋겠다 라는 곳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